자, 필기부터 합시다. 일단 도함수의 활용이 뭐로 좀 이루어져 있냐면은 접선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극대극소 구하는 거 그 두 개 알았지? 두 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접선을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 뭐 도함수 활용 1, 2, 3까지도 나누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번호로 그냥 간단하게 할게. 첫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바로 앞 단원에서 우리가 미분했잖아. 그럼 그거 접선의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점 하나 집어 넣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그냥 폼만 맞춰주면 되겠지. 괜찮겠어? 자, 근데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함수의 종류마다 좀 달라잖아, 그치? 양함수일 때는 그냥 미분, 음함수일 때는 머시기, 매개변수 함수일 때는 머시기, 그치? 머시기로 구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의 종류마다 따로따로 구하시고 그냥 점만 잘 해가지고 y는 기울기 x-a 플러스 b 꼴로 작성하면 그게 무슨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이거는 그걸 따로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알겠지? 다만 우리가 접점을 찾는 접점 찾아가는 방정식 이거는 한 번 더 강조할 건데 자 F랑 G가 접한대. 그때 FG가 둘 다 곡선이어도 괜찮아. F가 이렇게 생겼고 G가 이렇게 생겼고 혹은 F가 이렇게 생겼고 G가 이렇게 생겼고 다 상관 똑같습니다. 알았죠? 풀이 과정이 똑같은데 아무튼 둘 다 접하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나 요거 지금 찾고 싶거든, 요 점을. 알겠죠? 그럼 방정식을 풀어줄 건데 그럼 우리가 접점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어떻게 풀었어 이거? fx는 gx 연립 f'x는 g'x 이와 같이 풀어주면은 너네 수트에서 이거 유형 나눠줬던 거 기억나지? 접점을 알고 있을 때 기울기 알고 있을 때 곡선 밖에서 그었을 때 있잖아. 그 세 개마다 풀이법 다 다르잖아. 저렇게 쓰면 그냥 한 큐야. 다 똑같이 적어야 돼. 쟤만 잡고 쓸 때 이게 더 빠르다 그건 아니야. 속도는 더 비슷하거나 조금 느릴 수 있어. 근데 저게 속이 편해. 알았죠? 뭐 크게 한 줄 더 쓰는 거니까 큰 상관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 다만 보통 아마 maybe 요 gx가 maybe 직선일 거거든. 왜냐면은 알다시피 곡선 이퀄 곡선은 식을 변형할 수 있으니까 보통 여기를 직선으로 둘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직선인데 무슨 말을 나왔지? 모르겠어. 저기 왜 있죠? 잘 구하세요, 알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 여기 직선이잖아. 직선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3,5에서 fx의 그 접선을 구하세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그치, 그었다라고 했잖아. 근데 바깥점이 3,5지. 그럼 이 직선식을 세팅할 줄 알아야 돼. 3,5에서 그은 접선을 생각하지 말고 3,5를 지나는 직선을 세팅하면 이렇게 세팅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gx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gx를 뭐라고 세팅하면 돼? 3x 플러스 k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1,3에서의 fx 위에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에서 제시된 것마다 저렇게 직선식을 좀 세팅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접선은 끝. 넘어갈게. 두 번째. 자, 극대 또는 이제 극소를 구할 건데 뭐 이것도 수투랑 거의 똑같습니다. f'x가 얼마 되는 거 찾으면 돼? 0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물론 이제 미분이 가능한 부드러운 극대 극소 얘기하는 거야. 꺾인 거 말고. 그런 0 되는 값을 찾을 건데 말이야. 찾을 건데 부호 변화 있어야 되는 거 알지? 그치? 찾을 거고. 자 봐봐. 여기 이제 너네가 이런 거 나올 거야. 이렇게 들어서 말이야. 이제 여기에 이상한 함수 들어올 거거든 아마. 그럼 요 f'x가 maybe 이렇게 생길 수 있어. 뭐 sin x 뭐 마이너스 k 요게 f'x일 수도 있잖아. fx가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kx여서 그지? 얘가 0 되는 거 찾을 건데 얘가 0 되는 거 풀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마치 다항식처럼 안 풀릴 수도 있어.
그럼 사인 x가 얼마 되는 거 찾아줘야 돼. 이렇게 풀지 않겠어? 너네가 사인 x 막 그릴 거고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쳐봐. 다 들어있어. 여기 끝점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는 k를 찾을 건데 k가 일단 여기 있으면 교점이 몇 개야? 2개. 근데 저거 다 뚫리는 교점이지. 그럼 극값 몇 개? 2개. k가 여기 있어도 2개. 여기 있으면 3개. 뭐 뚫리는 거 3개니까. 근데 k가 여기 있으면은 이거 교점은 있는데 이건 중근이니까 극값 없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부호 변화가 있는. 근데 이거는 는 0일 때니까 부호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우리는 는 0을 풀지 못한다니까 이제는 보통 이렇게 는 k로 풀 거란 말이야. 보통 대부분은. 그래서 얘는 부호 변화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한 글자 쓰는 게 좋냐면은 그냥 뚫 카운팅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사인 x는 k 여기서 그냥 뚫리는 거 카운팅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값이 2개 나오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나오면 뭐라고 할 거야? 0과 1 사이 또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등호 없이. 알겠죠?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게 극대극소고요. 됐지? 자, 근데 문제가 이게 있어. 극대냐 밑에 놨어요. 얘는 극대냐 아니면 그 극소냐, 극대냐 아니면 극소냐, 요거 판단하는 게 좀 있거든. 그러니까 극대극소 판정법이라고 하는데 뭐 책에서는 여러 가지가 소개돼. 뭐 이계도함수 구해서 판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증감표 그리는 거 미친 듯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제일 쉬워. 그냥 그 fx에다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제 f 프라임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베타가 0이 나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f 프라임 x의 이 함수에 경계 말고 경계 제외한, 즉 알파랑 베타를 제외한 심플한 수 있지. 심플한 수. 뭐 예를 들어 알파가 0이고 베타가 2야. 그럼 1도 좋고, 그치? 알파가 0이고 베타가 1이면 뭐 2분의 1도 좋고, 그치? 그 심플한 수를, 숫자를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부호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알파랑 베타는 넣으면 얼마가 되는 값이야? 도함수에 집어넣으면 0 되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심플한 숫자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그 값이 절대 0은 아니거든? 그럼 양수 아니면 무슨 수로 나올까? 음수로 나오겠지. 그럼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이거 x축이야. 프라임 x가 여기랑 여기는 지나잖아. 요때 부호가 뭔지 보면 되거든. 내가 예를 들어 뭐 알파와 베타 사이에 심플한 수를 넣었다고 쳐봐. 근데 그 값이 만약에 양수가 나왔어. 여기는 무조건 음수야. 특별한 일 없으면. 특별한 일이라는 건 대부분 중근이거든. 그러니까 중근은 의미가 애초에 걸을 거야. 내가 중근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치? 중근 애초에 걸렀으니까 너네가 걸르고 나서는 무조건 부호 변화가 있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요 사이 집어넣는 양수 나왔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이건 뭐야? 극소고 얘는 극대가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일 쉬워. 알겠지? 그리고 얘는 진짜 정말로 얘가 진짜 꼬치꼬치 캐 물었을 때만 판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 근데 그렇다고 졸라 어렵진 않아. 알지? 졸라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에너지를 좀 쓰니까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거야. 필요할 때만. 왜냐면 나중에는 극대극소를 가지고 너네가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목적인 거 알지? 극대극소를 가지고 니네가 판정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의 틀을 예상한 채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얘가 극대일 수밖에 얘가 극소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는 조금 너네가 나올 건데 진짜 막 극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대놓고 나오잖아?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죠? 얘가 극대극소 찾는 거고. 세 번째, 그 변곡점. 이거 미적분에서는 중단원으로 아예 분리가 돼 있지. 그러니까 수투에서 느낌으로 그냥 한번 그냥 변곡점 이용해서 문제 쉽게 풀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졸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 변곡점은 뭐에서 뭐로 가? 뭐가 바뀌는 순간이냐? 곡선에 그 오목볼록이라는, 우리는 말은 오목볼록이라고 하는데 오목이란 말은 안 써. 그
그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구간이 알았지?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순간 볼록성이 변하는 그 순간에 그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고요.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해? F 더블 프라임 X가 얼마? 0 되는 건데 당연히 얘도 뿔이야. 알겠지? 이게 더하면서 0 되는 건데 0 되는 게 5개 있다 붙여봐. 그렇다고 5개 다 변곡점이 아닌 거야. 뿔만 카운팅해. 똑같은 극값이란 말이죠?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식이 엄청 불어있을 거야. 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거지 얘도 구하라고 할 때만 구하지 먼저 구하진 않는다. 알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위로 볼록하게 증가한다. 자, 위로 볼록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그림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그림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아, 미안해요. 위로 볼록하게, 자, 위로 볼록하게 미안해요. 위로 볼록하게 감소를 할게요. 위볼 감소면 이렇게 감소하는 거지, 그치? 아볼 감소면 이렇게 감소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를 띈대. 알겠죠? 봐봐. 증가하고 여기서 무슨 점 가죠? 대점 가지지, 그치? 극대점 가지고 내려오잖아. 지금 위로 볼록하게 내려오고 있는 건 뭐야? 얘가 영원히 위로 볼록하게 내려오잖아? 만약에? 그럼 꼬라 박아야 돼, 이렇게. 근데 위로 볼록하게 내려오는 그림이 어딘가에 슬라이딩 있지? 이거 우리 무슨 선이라고 하지? 점근선을 가지잖아. 점근선을 가진다는 건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변곡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여기 변곡점이 있다는 거 너네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점근선의 유무에 따라서. 아시겠죠? 뭐 그냥 찾으라면 찾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네 번째.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방학 때 한번 돌린 거니까. 자, 최대랑 최소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엄청나게 강력한 정리가 있다 그랬지, 그치? 그 최대 최소 정리라는 진짜 너무 매력적인 정리가 있어서 굳이 안 따져도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따지라고 했냐면은 제일 먼저 뭘 따지라고 했어? 구간이야. 너네 문제 풀 때 거의 웬만한 문제들은 정역부터 털고 가는 문제인 줄 알았죠? 그냥 쭉 봤을 때 너 정역 오지를 먼저 훑고 가야 되는 거야. 정역이 없어. 그럼 모든 실수지. 모든 실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 맞니? 그럼 무슨 구간이야? 열부야, 열부, 그치? 그래서 만약에 구간이 열부면 최대값은 뭐랑 같아? 극대랑 같고 최소는 뭐랑 같아? 극소. 물론 당연히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최소는 극소랑 같을 거야. 야, 그리고 야,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그럼 최소값이 없는 경우는 없어. 이런 그림 최소값 있어 없어? 없잖아. 어디서 최소값이? 근데 이런 거 최소값 구하세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찌질한 얘기 하지 말고 무조건 있어. 있는데 그냥 극소일 거야. 그럼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구도 있어? 닭구도 있잖아, 그치? 닭구는 약간 이걸 골라야 돼. 여기서부터 쓱 해가지고 최대값 구하래. 그럼 후보 1번이 얘, 극대. 후보 2번 얘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얘가 더 있을 수 있게 얘도 보긴 봐야 돼. 여기선 아니지만, 그치? 그러니까 닫힌 구간일 때는 양 끝값과 경계라고 하지, 그치? 경계값과 무슨 값 중에? 극대값 중에 제일 큰 거 픽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maybe 극대일 거야. 아마도.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그리는데 미분 없이 그냥 얘 집어넣어서 푸기끔 나오진 않을 거잖아, 그치?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도 최대값이 무슨 값이긴 해? 극대값이긴 한데, 알겠지? 그럴 건데 그래도 필기를 그렇게 안 되니까 최대값은 이 중에 픽하시면 돼요. x 중에 여기 극대. 근데 극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극대들 그리고 무슨 값? 경계값.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고르는 게 최소일 거고요. 최대일 거고요. 최소는 극 누구들 중에 있겠어? 소. 그리고 무슨 값? 경계값. 이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고르시면 최소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가끔 저렇게 경계에서 나오기도 해. 됐죠? 나는 최대 최소 이제 별로 이제 그냥 큰 부담 없이 그냥 뭐로 봐도 거의 유사하다. 그냥 극대 극소로 봐도 유사하다. 찍을 때 그냥 극대 극소 그냥 구하고 찍으셔도 거의 맞을 거야. 알았지? 얼마나 솔직히 푸시고 5번. 5번 이제 그래프 그릴 건데. 자, 그래프 그릴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기억나? 정의역. 알았지? 1번이 순서가 있어. 스텝으로 가 쓸게. 스텝 1이 정의역 확인이고, 사실은 더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특징 판단이야. 근데 보통 특징을 니네가 뭐 많은 걸 판단할 수 없고, 어떤 느낌으로 판단할 거냐면은 기하함수 이 정도? 아니면 미분을 딱 했더니 만약에 더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항상 무슨 수야? 항상 양수 아니야? 훔칩니까? 이 정도 판단하고. 알겠지? 그래서 함수의 특징 판단이 먼저긴 한데 일단은 뭐 메인은 아니니까 스텝 1이 그냥 뭐 판단하는 거야? 정의역 구하는 거. 정의역 구할 때 너네가 막 그냥 정의역이 뭐지 이렇게 찾아보는 게 아니고 정의적 일단을 했지. 제일 먼저 뭐가 보이면? 분모 보이면 그 새끼 0 되면 안 돼. 알겠지? 그럼 그 새끼 0 되는 거에서 끊어서 구간 다른 거잖아. 두 번째는 정의역 존재하는 함수 중에 대표적인 함수 뭐 있어? 로그 함수. 그럼 무슨 조건? 진수, 장수 조건, 진수 조건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 특이한 그 보시고 정의역 판단하시면 되고요. 뭐 로그 나왔을 때나 뭐 분수꼴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정의역을 좀 쓸 줄 알아야 되고 정의역은 항상 뭐로 써야 돼? 구간으로 써야 되는 거 알죠, 그쵸? 뭐 2보다 크다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무슨 구간이야? 별량 구간이지. 극대 구간이지. 이렇게. 두 번째는 정의역 구간 작성했지. 작성한 다음에 여기서 거의 모든 게 다 그려져야 되는데 바로 뭐 하는 거야? 그냥 끝값을 확인을 하셔야 돼. 알겠어요? 자, 봐라. fx 그릴 건데 fx 정의역을 그려봤더니 1부터 무한대네. 이게 열구지. 니네가 정의역을 열구로 썼다는 얘기는 1을 못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 거함수에. 그럼 못 집어넣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극한인 거야? 아니, 뭐로 구하는 거야? 극한으로 집어넣는데. 근데 이거 1보다 큰 쪽에 가는 쪽이야. 큰 쪽이 지금 요거 집어넣어야 돼. 알았지? 이준 알겠어? 너씨 이준 오면 이준 잡대요. 이거는 그냥 무한대 집어넣고 알았지? 극한값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f라는 게 뭐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진다. 삼각함수 같은 거라서. 그럼 얘는 닫힌 구간이지. 그럼 얘는 끝값을 뭐로 확인하는 거야? 그냥 함수값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런 거로 집어넣으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끝값을 반드시 구해야 너네가 이 그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걸 뭐 할 수 있냐면 예상할 수 있어. 그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예상이 되는데 막 그래프가 막 여기 이거 지나고 여기 이거 지나고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막 졸라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거 없다. 알겠지? 뭐 그래프 해봤자 그냥 한번 물 펑하고 말지.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함수 없어. 알겠죠? 대부분 너네 머릿속에 있는 함수일 거니까 끝값 꼭 확인하시고 얘가 스텝 1이야. 알았지? 여기가 되게 중요한 요소고 스텝 2는 이제 뭐 하셔야 돼? 미분하셔서 못 찾는 거야. 그때 극소 캐치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사실 이 정도만 하셔도 거의 다 끝났어. 다 끝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들어가시면 돼. 알았지? 만약에 문제에서 뭐 플러스 알파라고 보통 뭐겠어? 일단 y절편. 이 y절편은 원래 중요한 거야. y절편이 어떤 하나의 값이 되어서 4분면을 결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y절편은 뭐 플러스 알파 구하라고 하면 구하셔야 돼. 근데 가끔 문제에서 절대값 씌워졌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은 어디서 꺾는 거야? x축에서 꺾는 거지? 그럼 꺾인 점이 무슨 절편이겠어? x절편이겠지. 그런 거 있을 때는 x절편을 구해봐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미적수니까 미적수답게 무슨 점도 가끔 구할 수 있어. 변곡점도 구할 수 있고. 알겠죠? 뭐 아니면 y는 3이랑 만나는 점 이런 식으로 특이점이 있으면 그런 특이점도 조금 구해보셔야 되는 거지. 알겠지? 내가 지금 플러스 알파라고 썼으니까 먼저 구하지 마. 그만큼 에너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개념 추가 하나 해줄 건데 그래프 중에서 이거는 외워. 2의 x에 다음식 곱해진 거 있지?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왜 외우냐면 이 그래프 또한 이런 스텝 과정을 다 거쳐서 그릴 수 있거든? 근데 쟤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없다. 그냥 훅훅훅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알았지? 여기 다음식이 1차, 2차, 3차까지는 봤어. 나 알았지? 근데 그 이상은 안 나오니까 다음식이라 해봤자 거의 1차 아니면 2차에서 조금 볼 겁니다. 알았죠? 3차는 가끔 보이긴 했는데 웬만하면 2차일 거야. 그럼 2의 x 곱하기 다음식 꼴,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다음식 꼴, 요거 두 개는 좀 가셔야 되는 거야. 알았죠? 한번 가볼게. 연습. 예제를 통해서 바로 갈게요. fx는 2의 x에 x 마이너스를 요거 한번 보여볼게요. 되게 쉬워. 오케이? 자,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무조건 x축부터 그립니다. x축을 그리겠다는 거는 무슨 절편을 강조하겠다는 거야 벌써? x절편을 강조할 거니까 x축을 그리는 거야. 저런 거 x절편 강조하지 않고 x축 왜 그리고 있어? 그치? 그냥 그리면 되는데 그릴 건데 x절편 얘가 0되는 걸 찾는 거지. 내가 지수는 항상 무슨 수라고 했어? 항상 양수하고 0되는 역할을 얘가 다 하는 거야. 얼마지? 1이지. 잘 봐봐. 그러면은 1에서만큼은 누가 주인공이야? 지수야? 다음식이야? 다음식이 주인공이니까 리스펙 해줘야 돼. 1에서는 다음식처럼 그리면 약간 직선처럼 라이크 직선이야. 직선 그리면 된다? 곡선이야 곡선. 라이크 직선. 그럼 얘는 역할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부호만 남아.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 맞지? 그치? 양은 부호만 남고 양쪽 끄트머리 얘가 다 하는 거거든? 근데 2의 x는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야를 머릿속으로 너네가 2의 x를 떠올려야 돼. 이 그림. 그럼 무한대로 할 때는 무한대잖아. 그치? 그럼 자, 이 그림에 무한대로 가는 건 얘가 땡겨가는 거야. 내가 원래 이렇게 가고 싶었지. 얘가 야 무한대 가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얼씨구나 좋다. 같이 무한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 놓고 마이너스 무한대면 얘는 지금 내려가고 싶었던 거 기억나?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는 얼마로 땡겨가는 거야? 0으로 땡겨가는 거지. 그럼 싫어. 이거. 알겠죠? 여기서 한번 꼬부라져야 되는 거 알겠어요?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 이유는 묻지 마. 2의 x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훨씬 파워가 세거든. 속도가 빨라서 쟤는 당겨가는 거야. 알겠지? 얘가 차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전에 나는 이미 0이거든. 얘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알겠지? 하나 그렸어. 양수인 거 하나만 더 해볼게. fx가 2의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됐지? 얘 졸라 뻥한 거 알겠어? 아무 의미 없어. 얘가 마이너스인 건 중요해. 여기 x가 마이너스인 건 따로 할 거야. 여기 숫자가 조금 돼 있는 거는 이건 그냥 2분의 1 곱해진 거 알겠지? 그럼 그래프 개형에 영향을 줘 안 줘? 뭐 조금 이렇게 되겠지만 영향 안 주겠죠, 그죠? 그냥 2의 x처럼 보시면 되고요. 무슨 축 먼저 그래? x축 먼저 그려. 거기다 뭘 그리는 거야? 다음식을 그리는 거야. 절편 얼마야? 0이랑 2점. 그럼 그냥 그렇게 일단 그려주세요. 흐릿하게. 됐죠? 자, 무한대 갑니다. 얘는 하늘에서 요렇게 땡기고 있는 거야. 요렇게. 땡겨. 야, 그러면 여기는 땡겨지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지. 원래 이렇게 나가는 거를 실을 꼬맸어. 여기 실을 탁 꼬매서 땡긴 거야. 야, 그럼 이게 이렇게 뾰족하진 않잖아. 곡선이. 땡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됐냐? 야, 근데 이거 2차 라이크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아니야. 대칭성 개소리하면 안 돼. 대칭성 없어, 알았지? 야, 요거 찾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미분하시고 요것도 미분하셔야 나와. 하나 더 해볼게, 얘들아. 봐봐.
뭐 약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갔을 때 이런 모양새로 그대로 가면 이렇게 꼬라 박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슬라이딩 했다는 건 여기 뭐가 일어나? 어딘가 변곡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변곡이 일어나는 존재성을 얘기할 수 있지. 아래로 몰로 아래로 몰로 아래로 몰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위로 몰로 돼버렸으니까 변곡 생긴 거야. 위로 몰로 위로 몰로 위로 몰로 위로 몰로 위로 몰로 아래로 갑자기 아래로 됐잖아, 그렇지? 여기 어딘가 뭐가 일어났어? 변곡이 일어나겠지, 그렇지? 이런 느낌. 그냥 변곡점의 존재 유무 정도만 확인해. 됐죠? 마지막 하나 해볼게. 마지막 예제는 2의 마이너스 x에 뭐 할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것도 많이 나왔다. fx 앞 그려볼게. 자, 일단 2의 마이너스 x의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 알겠죠? 그럼 얘는 얘가 아니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먼저 x축 그리고 누구부터 그리고 시작해? 얘부터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저 새끼는 그게 안 되지. 안 되면 빠르게 판별식 훑고 간다, 알지? 판별식 무슨 수야? 양수지. 그럼 그림 몇 개? 두 개 있을 거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놔. 그려놓고 잡아 당길 거야,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얘는 저쪽 당기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죠. 예상할 수 있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가 얘가 얼마 되는 거? 0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의 접선, 여기서의 접선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0 되는 거 알파, 베타 처리해서 근거계수로 가시는 거야. 설마 뭐 2분의 3 이질하지 않겠죠? 아마 이거 뭐 저기 근해 공식으로 써가지고 가진 않을 거잖아. 철저하게 알파, 베타로 가셔가지고 근거계수로 합곱 이용해서 접선식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시면은 2x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다 처리할 수 있어. 물론 2x 곱하기 sin x 이런 것도 해주면 좋거든. 근데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 일단 모의고사에 좀 많이 등장하고 내신에 많이 나오는 건 2x 곱하기 특별히 2차식이 되게 많이 나와야지. 이런 것만 준비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요거 스텝 밟아서 해도 충분합니다. 알았죠? 알겠지? 나는 뭐 다 한 거 같은데 여기까지 그래프까지. 질문 있나? 넘어갈게. 그럼 이제 그래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할 거고 이어서 한번 해볼게. 6번 방정식. 부등식에서 이제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도함수를 활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지, 그지? 근데 뭐 당연히 알겠지만 방정식, 부등식 당연히 너네 입맛에 맞게 세팅하고 푸는 거 알지? 식 변형 예쁘게 하시고 식 변형을 알맞게라고 할까. 알맞게 한 뒤 그림 그리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식 변형 알맞게 한 뒤인데 알맞게라는 거의 기준은 이제 너네마다 달라.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만약에 아까 예제를 통해서 만약에 보면은 2의 x는 kx라는 요 방정식이 막 있다고 쳐봐. 저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가 2개이기 위한 k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알았죠? 할 때 어차피 그 안 풀리는 방정식이잖아. 그럼 그려야 되거든? 근데 그릴 때 이게 선택인 거지. 나 이렇게 얘하고 얘 그릴지 아니면 이렇게 그릴지가 선택인 거야. 장단점이 있어, 알겠지? 응.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선생님은 어떤 거 그리실 거야? 나는 이거 그릴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게 알맞게라는 말의 근거는 좌변이랑 우변을 동시에 빠르게 쉽게 탁탁 그릴 수 있는가가 나는 기준인 것 같거든. 이거 그리기 쉽지. KX 그릴 건데 KX는 못 그리고 무슨 점 찍어놓으면 돼? 원점 찍어놓고 빙글빙글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빙글빙글이니까 야 이게 보이냐 이거 마음에 눈? 원점 여기가 있잖아, 그치?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무슨 선만 찾으면 돼? 접선처에서 거기서부터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어차피 접선 찾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기준이 뭐야? 접할 때 특이점.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x분의 2x가 어떤 곡선이겠지. 어떤 곡선이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꼬불딱하게. 는 k니까
이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게 K가 교점이 한 개고 두 개고 바뀌는 건 극 뭐일 때야? 대와 극 뭐야? 소일 때니까 이거는 그림 안 그려도 그냥 얘 못 찾으면 돼. 극대 극소 찾아줘서 그게 특이점이 K일 때 교점에서 샥 변하실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다른데 나는 이런 거면 난 이거 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너네가 어떻게 풀으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그냥 경험하세요. 알았죠? 경험하시고 난 이게 편하다 이게 편하다 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알았죠? 방정식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방정식 푸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 알았죠? 그래서 무조건 뭐 한다? 그래프 통해서 교점의 개수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알았죠? 식 변형 알맞게 하시고 넘어갈게. 오케이. 부등식 할 건데 부등식은 약간 그림 그려서 풀어도 되거든? 근데 이게 너네가 뭐 나중에 말할 건데 진짜 최후의 궁극적인 목표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그리셔야 돼. 그림도 보고 식도 보고 그림도 보고 식도 왔다 갔다 계속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잖아. 근데 그 문제들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그림 안 그리고 푸는 게 궁극적인 목표야. 그림을 그리는 걸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럼 이제 너는 막 스님들 보면 있잖아. 나중에 결국에 뭐 하라 그래? 비우라 그러잖아. 그렇지? 비워내야 돼. 다 배운 게 있어도 가볍게 풀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런 것처럼 나중엔 다 비워낼 거야. 그럼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부등식 같은 경우는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림 그린 다음에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분석해도 괜찮은데 그럴 거면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림이 없이도 풀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제한된 구간 내에 fx가 항상 뭐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뭐 c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잖아. fx가 항상 c보다 크려면 fx 중에 가장 뭐한 거? 가장 작은 새끼만 누구보다 크면 돼? c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fx 중에 가장 작은 애를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불러? 최소값이라고 하지.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립하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봐봐. 만약에 fx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럼 c가 여기 있어. 성립해? c가 여기에 있어. 이거 등목 있어. 성립해? 하지. 그럼 이게 c의 뭐야? 최대거든? c의 최대는 f의 뭐랑 같아? 최소랑 같아서 문제에서 이거 물어볼 거야. 그냥 이거 구하시면 돼. 그래서 부등식은 거의 최대 최소랑 다름없어. 나중에 가면 결국에 그거야. 알겠지? 부등식 뭐다? 최대 최소다. 근데 최대 최소는 또 뭐다? 극대 극소다. 그러니까 부등식은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극대 값부터 구해놓고 그냥 보기질 하시면 돼요. 진짜 모를 때. 너무 좋은 얘기 아니야? 진짜 모르면 슈퍼 코카콜라 그만하고 극대 극소라도 찍으라고. 알겠죠? 방정식 부등식은 사실 뭐 그냥 풀다 보면 그리는 거고. 7번에 이제 속도가 속도 얘기 좀 할게. 원래 적분을 따라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지금 하는 김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할게요. 아 내가 속도도 안 담은 것 같은데 문제. 아 담았어. 자. 우리 지금부터 그 평면 운동. 우리 지금부터 평면 운동하는 거지. 즉 어떤 물체가 이제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멈춰 있을 때 이 물체가 이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축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 물체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낼 좌표를 몇 개를 써줘야 돼? 2개 써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평면 운동은 기본적으로 2차원 운동이야. 알겠죠? 좌표가 2개 필요하고요. x 좌표도 있고 y 좌표도 있는데 너네 내분점, 외분점 구할 잘 생각해봐. 내분점 구할 때 x 내분점 따로 구하고 y 반영 안 하지. 그런 것처럼 x, y는 독립적인 축이거든. 그래서 x 따로 y 따로가 되게 중요해. 그게 중요한 만큼 되게 편해. 그냥 했던 거 2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 새로운 게 아니고. 자, 봐봐. x의 위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xt라고 할 거야. 이건 좀 중요한 말인데 얘들아. 나중에 지금은 괜찮거든. 나중에 변화율이라는 문제를 풀 때 이거 너네 졸라 마탱이 갈 거야. 나 분명히 알아. 왜냐면 변수가 파티거든. 변수 엄청 많은데 기본적으로 평면 운동의 변수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t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똥파리의 움직임을, 날파리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움직였어. 알았지? 움직임을 지금 현재는 x축, y축에 당연히 그리는 거 맞지?
그럼 기울기는 뭐라고 써야 돼? dy dx라고 쓰는 게 맞아. 무조건 xy 평면에서의 기울기는 dy dx야. 근데 이 사이에 어딘가에 t축이 숨어 있는 거야. 그게 니네 눈에 안 보일 뿐이야, 알았지? 즉, 이 물체는 움직이지, 변하지. 근데 x 좌표도 변하고 y 좌표도 변하지. 그럼 x 좌표가 뭐에 따라 변하는 거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x 좌표의 변화율만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y 좌표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쓰는 거지. t에 따라 변하는 거. 근데 우리 그때 내가 말했잖아, 체인 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dy dx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서 어차피 나중에 다 t로 써줘야 돼, 알았지? 그 얘기야. 그래서 xt, yt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게 뭐가 된다? 이렇게 좌표로 써요. 위치가 된다. 얘들아, 위치는 좌표야. 니네 여태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기억나지? 그치? 그럼 똑같은 말 T세제곱 플러스 2P 제곱 1대라고 들어가잖아. 너네 그럼 그냥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미분의 속도 구하지 않아? 근데 지금 이게 다 한 식으로 나오고 끝나지? 왜? 이 새끼 1차원에서 좌표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좌표가 두 개셔야 돼. 얘가 위치야. 그럼 위치 미분하면 뭐 나와? 속도 나오는 거 알고 있지? 그 속도 구할 때 이제 이거지. x 방향의 속도가 있고 증가하는 속도가 있고 y 방향 증가하는 속도가 있는 거야. 여기 봐봐. 홈팔이 이게 움직였어. 그럼 x 속도 빨라져요. 그렇게 안 빨라. 근데 y 증가 속도 어때? 엄청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 x 속도를 맞아서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럼 그냥 내가 따로따로 했으니까 속도는 얘를 당연히 뭐로 미분하는 거야? 당연히 t로 미분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쓰면 돼, 그냥. dt, dx, dt 써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예쁘잖아. 이게 뭐야? y 프라임 t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끝. 그럼 되게 신기한 게 속도도 뭐야? 좌표야, 좌표. 그러니까 너네 원래 아빠 지금 차 몇 킬로로 달리고 있어? 그러면 아빠 지금 80km 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아빠 지금 몇 킬로 달리고 있어? 나 지금 80,40으로 달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렇게 움직이겠지. 자동차는 수직선 운동이잖아. 너네 아빠 저 미국 아니야? 안 가잖아. 그 테슬라에서 개발하고 있대.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나오긴 나왔는데 뭐 3억에 판다고 그랬나? 5억에 판다. 곧 나오나 봐. 근데 하늘 날아다니까 그럼 이제 그 시동 거기에 이제 몇 콤마 몇 써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무조건 안 배운 확통 새끼들 다 나가 떨어지는 거지. 확통 배운 새끼들 열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거같이. 아무튼 속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좌표로. 알겠죠? 가속도는 한 번 더 뭐 하시면 되는 거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거 속도도 좌표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일 거니까 기억해. 너는 혹시 벡터 배웠냐? 예, 근데 벡터 배우려 했지, 그치? 벡터 성분 벡터 쓸 때 몇 콤마 몇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거야. 그게 벡터야. 알겠죠? 벡터기라서 있구만. 그쵸? 근데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있을 건데 속력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셔야 돼, 알았지? 근데 너네 속력 그냥 배우긴 배웠거든, 수투할 때. 속력 V, 그러니까 속도가 VT면 속력 뭐라고 썼지? 이렇게 썼지, 그치? 근데 요거 절대값의 원래듯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거든? 근데 얘가 지금 2차원이잖아. 그럼 얘로부터 0,0까지 거리 구할 때 거리 공식 써야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속력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당연히 이렇게 정의하는데 읽을 때 약간 절대값이라는 건 2차원에서 많이 없거든, 이름이. 근데 얘는 그냥 크기라고 읽어주면 돼요, 알았죠? 속도의 크기, 스칼라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좌표에서의 크기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 정의했기 때문에 x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t의 뭐야?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된다. 그냥 얘로부터 5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0,0까지의 거리를 그냥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야, 속도가 2,3이래. 속력 얼마야? 루트 13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할만하죠?
요거 새롭게 정의된 속력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풀면 돼. 요거는 뭐 별로 안 어려울 거야. 요거는 안 어려운데 이제 변화율값은 조금 이상한 게 있거든. 그 dx 그거 쓰면서 약간 혼란스러울 때 그때 가서 문제도 보자, 알았지? 3년짜리 문제는 없었거든.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다음 수업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끝이에요. 문제 풀어보자 한번. 책 보고 일단은 뭐 몇 문제 안 되거든. 얘가 몇 시간이냐? 미안해. 화났구나 얼굴이. 화나자. 얼굴 잔뜩 화나서.